그러면 뭐 여기 상가리 주민은 뭐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랩쳐 두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민간이 하는 일에 도장만 찍어놓고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정부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계룡시 역시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놓고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늑보 불청객이 취재했습니다.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는 계룡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해서요. 이곳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무대 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얼마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난 3월 논산과 계룡 일대의 소식을 지면으로 전하는 한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언론은 기사에서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당사자로 지목된 공무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언론사 대표는 사업소장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사 청구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직무 유기하면서 감사청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직무 관련해서 당사자도 아닌 분이 감사 운운하고 하는 것부터 좋게 안 들리지 사실은. 이렇게 이어진 이 언론사 대표의 전화. 도대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행태가 어땠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난 3월 초순 논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극단 대표가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극단이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소장을 찾아와 업무 협약 체결을 요청했는데요. 소장님께서 호출하셔서 소장님 방에 가보니까 업체가 와 있었는데 제가 설명받은 거로는 그냥 휴대폰 동영상으로 보여준 그 짧은 영상이 다였고 이제 소장님께서 저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따로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담당자는 이 극단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미 얼마 전 이와 유사한 공모에 선정돼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미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업무 여력이 충분치 못해 업무 협약이 어렵고 대신 대관은 협조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있다 보니 여력이 없어서 협약 사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업체에서는 그냥 공공시설 사업소에서는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겠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민간이 하는 일에 도장만 찍어놓고 나몰라라 할 수가 있겠어요. 공공기관의 책임을 비추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극단에서는 왜 업무 협약서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은 기관과의 협력이 전제된 것으로 극단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이 원하는 대로 업무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이 극단 대표는 계룡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단체 인사와 함께 사업소를 다시 찾아와 업무 협약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극단 대표가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누구랑 같이 왔나요? 처음에는 이제 부의장님하고 기자가 같이 동석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협회
부장이라고 같이 왔었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업소 관계자들에게도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계룡시의 강홍규 부의장님, 세 분이 같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리 같이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소장님 방에는 안 오잖아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사실상 담당자하고 충분히 예.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장님도 소개시켜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업체의 어떤 그런 공모 관련인데 그 자리에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동석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민간극단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요청하는 자리에 의회 의원과 언론사 기자가 동행하는 일,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들은 그 자리에 왜 동석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배관만 해주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고 우리 시도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사업소장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극단 대표와 기자가 들어왔고, 자리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좋은 것 같아서 소장에게 좋다고 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극단 대표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거기 사업소 그래도 그 앞에서 조금 길 안내해 주실 분 저 통화했다 그래가지고 그분 그 사업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했죠. 강 의원님이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면 본인도 거기 사업소 소장님한테 이 취지를 좋게 말씀드리고. 사업소장을 만나기 전에 기자의 소개로 부의장을 먼저 만났고, 극단 대표가 사업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했다는 말인데요. 그럼 자리에 동석한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같이 가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요. 친구가 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극단 단원이에요. 제가 기자 신분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가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좀 무언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누가? 민간업체의 업무 제한 자리에 이렇게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이 동석한 일, 담당 공무원과 기관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민간극단의 업무 협약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이 보여준 부적절한 처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뒤 논산계룡 지역의 언론사 대표가 사업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 청구를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 취재도 없이 발행인 이름으로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지면에 실었던 것입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계룡시 본청에 있는 상급자로부터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주라는 요구를 받았고, 결국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는 이 극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외압에 시달려온 이 공무원은 얼마 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됐는데 이번 부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좀 많이 부담감을 느꼈고요. 회의감도 좀 느껴졌고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공항에 와서 따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전국 공무원 노조 계룡시 지부에서는 언론의 갑질과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기자들이 사업에 중간에 개입해서 알선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기관장이라든지 의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마다할 수 없으니 같이 이렇게 돕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잦게 있고요. 직원들이 더 이상 언론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도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민간극단의 업무 협약을 놓고 외압성 전화와 함께 감사 청구를 운운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언론사 대표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네. 이 사안 관련해서 소장님께 몇 차례 드린 거는 맞는 거죠? 예. 감사는 아마 그 양반들이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 내가 감사를 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슨 감사를 요청해요.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불친절해서 감사를 받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농담 삼아 내가 보건소에서 하는 감사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 청구는 그냥 장난삼아 가볍게 던진 말이었단 이야기인데요. 당사자 취재도 없이 작성했던 기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담당 주무관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물어보지 못한 건 제 실체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제 3자를 통해서 꼭 압력을 놓은 것 같이 행사된 거는 본의가 아니었고 앞으로는 뭐 좀 더 조그만 거라도 좀 적극적으로 당사자 해명 얘기를 듣고 그런 작은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성을 갖는 기업이라고 언론사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공성이 더 우선되는 사회적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언론들이 좀 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정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권력과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개입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또 지면을 이용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건 언론의 횡포이자 폭력일 수 있는데요. 언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문은 논산 계룡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언론사가 발행하는 그 신문은요, 지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은 이 지면 신문에 의존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이 신문의 정보 전달력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언론인이지만 당사자 취재는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반론권을 보장해 준다, 해명의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취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사로 작성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취재 윤리에도 위반하고요. 공무원이 하지 않았던 언행을 마치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을 비방할 의도로 해당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친다면 기사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라는 특성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 대표는요, 자신들이 준비했던 이 공연 기획이 상당히 좋은 것이어서 의욕이 좀 앞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문화예술인이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몰랐다. 근데 뭐 공무원 입장을 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압력을 좀 느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좀 유감의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은 상당히 그러니까 압박과 외압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사표까지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요. 다시 이제 사표는 반려가 됐다고 하고요.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그 지역 언론이 보여준 형태들이요 좀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계룡시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이번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이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은 특정 집단과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가려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또한 보도의 기능을 악용해서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존재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언론 윤리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단 며칠도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도심과 달리 농촌의 경우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물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충남 예산의 한 시골 마을 역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수질 검사 결과를 놓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럴수 이슈가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야산의 이기웅입니다. 저희 동네는 마을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먹는 물 검사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비소, 불소, 우라늄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덕산 도립공원 내 자리한 마을로 7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가구마다 개인 지하수 관정을 두고 먹는 물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그 비소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 이제 불소도 나오고 뭐 기생충 그리고 이제 우라늄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거든요. 충격이죠. 모르고야 이제 먹었겠죠. 그렇지만 알고서는 절대 마실 수 없죠.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의심 없이 먹어왔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험 물질들이 검출된 겁니다. 처음 문제가 발견된 건 2021년 6월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안심 지하수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한 건데요. 상가리 주민들도 이를 통해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38개가 공식적으로 이제 오염이 돼 있고 실제 사용하는 집은 41집이요. 예산군의 경우 지하수 관정 101개가 수질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 상가리 사용 65개 관정이 포함됐고 검사 결과 절반이 넘는 37개 관정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라늄, 비소, 불소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14곳이나 됐는데요. 특히 이기용 씨의 지하수 관정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곳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로 우라늄이 기준치의 3배가량 검출됐습니다. 지하수에서 나는 우라늄은 중금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배 이상 높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로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더 분석을 해서 이 우라늄 농도의 변화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먼저 3배가 높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또 3배 이상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하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기준치보다 한 3배 이상 높다. 그러면 폐쇄하는 게 맞죠. 안전조치와 함께 생성 원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가리 지역은 토양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이제 주민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나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 주민들은 지하수 외에 계곡물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계곡물의 경우 수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수질 문제 발생 이후 조치는 어떨까요? 우라늄 나온 농가는 또 다른 농가 몇 분도 환경부 수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환경부 안심 지하수 수질 검사 시에 마을 해관물도 수질 검사를 했는데 마을 해관물은 기준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드시도록 저희 마을 이장님과 계속해서 동네 분들한테 마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회관 지하수를 대안으로 제시한 예산군.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노인네들이 다 갖다가 먹느냐고요. 노인네들이 70노인네, 80노인네, 90노인네가 다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일이 어떻게 물을 다 떠다 먹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단은 내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물을 사다 먹어야죠. 워낙 대장균이 너무 많이 가지고
그래서 물을 못 먹겠어요. 답답한 거죠. 얼른 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얼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쁘다고만 그 수질 검사 해놓고서는 뭐 해결책 안 해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주민은 뭐 여기 상가리 주민은 뭐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랩쳐두는 거 아니야. 우라늄이 검출된 이기웅 씨의 경우 특수정수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턱없이 적은 일일 정수 용량 때문에 불편한 상황은 마찬가지라는데요. 결국 적합을 받은 다른 지하수 관정에서 물을 떠오거나 생수를 구입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보건 담당자 그리고 행정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이 물이 왜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냥 생수 그 20병, 아주 작은 생수 20병 정도 아마 줘가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안 했거든요. 건강한 성인들과 달리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상 유해물질 섭취에 보다 주의해야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하수 문제가 불거지기 전 이기웅 씨는 마을 지하수 수질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며 상수도 도입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왔다고 하는데요. 군수한테 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19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고요. 근데 이행을 안 했죠. 해명도 없었고.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다른 분이 또 문서로 요구를 했어요. 왜 안 넣냐. 답변을 좀 해줘라. 조기 공급에 대한 답변을 해줘라. 근데 그때도 뭐 어떤 뭐 적당한 답변은 없었죠. 지속적인 요청에도 상수도 도입이 늦어졌다는 주장. 상가리는 1973년부터 덕산 도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먼저 검토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등산객들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러다가 이용하는 이제 공용수거든요. 근데 이 물을 드세요. 관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4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는 검사 항목이 환경부에서 정한 먹는 물 기준에 의한 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검사도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물이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덕산 도립공원의 지하수 관정 수질 검사 항목을 보면 상가리의 경우 우라늄이 포함된 48개 항목과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라늄 등이 포함되지만 덕산 도립공원 지하수 관정의 경우 지하수법을 따르고 있어 의무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으로 관리받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의 지하수와 달리 개인 지하수 관리 감독은 지자체가 아닌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져 왔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질 검사 비용부터 관망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수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지하수, 그럼 개인 자가수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상수원의 가치가 좀 있으니까 여기는 사용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지하수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그 가치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군에서 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걸 개인 부담으로 다 돌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먹는 물일 경우 2년에서 3년, 생활용수나 공업, 농어업 용수는 3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지하수의 경우엔 수질 관리에 대한 의무가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예산군은 광시면 장전리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의 1.6배 초과를 확인, 즉각 주민에게 알리고 정수장비 설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가리 사례와 같이 개인 지하수 관정의 경우 예산군의 관리 책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리는 이제 옥계리와 함께 그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동네거든요. 옥계 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덕산 정수장이 상수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자기네 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작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볼 때라고 해도 어쨌든 희생을 강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는 지금의 행정은 굉장히 문제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사각.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은 인권이잖아요. 누구나 마시는,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무슨 사업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인권이란 측면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 싶어요. 마을 분들이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 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경부는 안심 지하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무료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2021년 전국에서 총 2,100여 개 관정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1,000여 개 마을, 그러니까 47.5%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만난 마을 상가리의 경우 심각한 것이 55개 관정 가운데 37개 관정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관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나왔고요. 대장균이나 비소 등 검출되지 말아야 할 물질 등도 다량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덕산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수질 검사 항목에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일단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의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 물과 먹는 물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먹는 물의 경우에는 수돗물과 동일하게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먹는 물이 아닌 생활용수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먹는 물이 아닌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48가지의 측정 대상 물질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적용해서 수질 검사를 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이 아닌 생활용수 등의 지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라늄 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으면 개인이 지하수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 뭐 지자체의 관리나 또 지원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상수도나 공공영역의 지하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지하수 관정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환경부 안심 지하수 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한번 신청하게 되면은 재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가 대체 식수 공급 등에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 관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나 가구는 개인적으로 생수를 사다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예산군이 지난 1월에요. 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적합 가구에 400ml 생수 20개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련 예산이 없어서 상수도 완공 때까지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74억 원을 투입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상가리 쪽의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덕산지구 상수도 확충 사업의 조기 착공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예,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물 복지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메시지 독점입니다. 지난 3월 대선부터 다가올 6월 지방선거까지 우리는 참 길고 긴 정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면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넥타이나 옷 색깔 같은 복장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찾는 공간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간 메시지를 살펴보다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충남과 세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예비 후보들이 도청과 시청 내 브리핑룸이나 로비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대전은 현역 시장만 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시의회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경선 상대는 야외에서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공간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과 현역이 아닌 후보들 간에 출마 장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대전시는 평소 정치적 목적으로 청사가 활용되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시장의 재선 출마 선언은 행정행위일까요? 정치적 행위일까요? 재선 출마를 알리는 것은 시장으로서 시정에 임하는 행정행위라고 답한 대전시. 하지만 출마 선언문을 읽고 로비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게 단순한 행정행위로만 볼 수 있을까요? 충남이나 세종과는 다르지만 정치적 목적을 경계한다는 대전시의 방침,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픽은 돈보다 중요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올랐습니다.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복지부 권고 금액인 7,000원보다도 많습니다. 하루 결제 한도도 1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늘려서 치킨, 피자와 같은 음식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우선 결제액의 70%를 차지했던 편의점 비중이 절반 가까이 확 줄어든 반면 일반 음식점 비중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대신 한상 차림의 끼니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카드 디자인도 변경이 됐다고요? 네, 사실 제가 주목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급식 카드는 특정한 디자인의 아이누리 카드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어 일반 카드와 구분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카드를 낼 때마다 결식 아동이라는 점이 노출되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변경으로 일반 카드와 구분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 규제와 관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은 어른들의 마음.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준 따뜻한 행정이었습니다. 대세남 2주의 픽이었습니다. 코로나19 3년차 일상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이 기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지역의 공연 예술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축제가 사라지고 공연이 취소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해야 하는 실정이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지역민들의 인터뷰, 현지인에서는 매일 무대의 설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가고 있는 한 지역 가수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여보세요? 예, 취소됐다고요?
코로나 전에는 1년 기준으로 100회가 넘었어요. 뭐 지방도 많이 다니고. 근데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는 지금까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은 무명 가수인 가수 임태영입니다. 아, 2019년도까지는 행사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2020년부터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한 식당 쪽으로 간 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홀 서빙하고 포장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배달하기 전에 그거 하고 뭐 주방 가서 설거지도 하고 도와도 주고 막 왔다 갔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쪽팔린 것도 있었어요.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처음엔 그랬는데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더라고요. 서빙하고 뭐 할 때 와서 너 누구 아니니? 해서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아예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상대방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 너 열심히 하는구나.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냥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노래해야 되는데, 나 가수인데. 아직은 비록 무명이지만 그래도 나 노래하고 무대에서도 노래해야 되는데 가수인데.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 이러다가 나 노래 못하나? 여기서 끝나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문이를 사뒀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가 TV에서 다시 방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그걸 보게 돼서 그때 다시 나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정말 진짜 행복한 건 어머니 모시고 서울 KBS 아침마당 갔을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임태영입니다. 도전 꿈의 무대, 말 그대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꿈의 무대. 어머니한테 고맙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딱 끝나고 내려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술하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꾹 참고 내려와서 혼자 소주 마시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힘든 게 뭐요? 이게 몸이 4kg나 빠졌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거지 뭐. 각종 가요제가 이제 활성화된다니까 그런데 좀 이제 쫓아다녀봐야 되지.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저도 모르는 이 무언가가 무대만 가면은 이게 틀려져요. 주변 분들이 너는 여기만 올라가면 약간 사람이 틀려진다. 무대 올라갔을 때만큼은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모텔 생활도 했었어요. 모텔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모텔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여기 사무실 쓰시는 지인분께서 야 그러면 여기 와서 힘들면 같이 이렇게 있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행사를 못 다니다 보니까 무대가 그립고 노래도 하고 싶고 그래도 한 2년 만에 이번에 충남 금산에서 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얼 입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예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행사도 많이 생기고 많이 이제 스케줄도 잡히고 그러면 좋겠다. 희망사이겠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고 있고. 어떤 선배님이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계가 오래 놔두면 녹슬지 않니? 네. 가수도 똑같아. 목도 매일 풀어서 매일 해줘야 너가 나중에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너도 준비가 되는 거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은행식초인데요. 어머님이 목에 좋다고 지금 몇 년째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서너 살 정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남의 집 생활, 식당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어머니, 저 왔어요. 요거 드셔. 여기 있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어. 예. 내둘러고서 이렇게 내둘러고서 쨍 하고 해뜰날 돌아온다고 그렇게만 해요. 쥔 게 없으니까 엄마가 너를 못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따져. 그래서 엄마가 더 가슴이 아파. 네가 하고 싶은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쥔 게 없어서 너를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난 네 노래 들을 때가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한테는 항상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이야 우지 마라 배꺼칠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엄마는 보릿고개여. 왜 울어? 울지 마시고. 아이고 울어 마, 울지 마, 걱정 마. 내가 잘할게. 그거 소원 너만 풀으면 알았어요. 걱정 없어. 울지 마, 걱정 마. 해 알았어. 제 나이 정도 되면 처자식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어머님은 아직도 절에서 자식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죄송할 뿐이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코로나19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아씨 왜 이런 게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못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를 약간 돌아보게 돼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태형이고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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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도 다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그냥 열심히 하자.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멸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 가수들이 터전을 떠났다. 이게 대전 가수협회 관계자의 말씀인데요. 예.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노래 자체가 좋아서 복지관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노래 봉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코로나19로 그런 봉사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우울감까지 호소하면서 끝내 노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도 본격적으로 다시 기지개를 켤 텐데요.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생태계가 보다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미루고 미루던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소풍 가는 자녀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남짓. 무려 757일 만에 제한됐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은 모두가 바라고 바랐던 일이지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나와서 희망과 설렘으로 맞는 일상이 고립과 단절에서 만남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일상 복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